탐사보도 전문 기자 김경래 최강 시사. 김경래 최강 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정치권 소식 좀 알아봅니다. 저 여야 사당이요, 패스트트랙 이게 정리가 된 이후에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자유한국당하고 대화를 좀 하자 이렇게 국회 복귀를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 지금 상황을 의회 쿠데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외투쟁 시작하겠다, 그리고 삭발식도 하겠다. 어떻게 될지 오늘은 자유한국당 쪽 연결해 봅니다. 정용기 정책의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요, 지금 상황을 자유한국당은 의회 쿠데타, 좌파 정변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계세요. 요 이유를 좀 먼저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국회 내에서 이 특정 이념에 경도된 세력들이 네.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이 제도의 도입 취지에 정반대되는 패스트트랙의 도입 취지는 협의하고 토론하라라는 게 본래 제도의 취지입니다. 예. 이거와 정반대되게 법안 내용에 공론화도 안 돼 있고 자신들 내부 진영에서조차도 지금 동의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이런 것들을 밀어붙인 좌파 정변, 4.29 좌파 정변이라고 보고, 저희는 이 패스트트랙이 좌파 독재로 가는 트랙, 파멸로 가는 트랙, 베네수엘라행 트랙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워스트 트랙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네.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협상 이 네. 부분, 이거는 정말로 뺨 때리고 나서 달래는 척하는 농락이고 저희를 아주 가지고 노는 이런 행위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질없는 말씀 같지만 한 가지 참 그래도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YS가 96년에 12월 26일에 새벽 5시에 노동법을 이제 날치기 처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국민 여론과 야당과 언론이 전부 이걸 비판을 하니까 한 달 후인 97년 1월 21일 날 이걸 철회를 하고 여야가 다시 합의를 하도록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3월 달에 합의안이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걸 철회를 하고 협상을 하자라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 놓고 나서 자기들을 얻을 거 다 얻고 확보할 거 확보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만나자. 이거는 정말로 우롱입니다. 우롱. 이게 내용적인 측면이 있고 좀 절차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은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패스트트랙은 사실 법에서 규정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 절차에 따랐다. 근데 그 절차에 따르는 거를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하다가 몸싸움이 벌어지고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야 사당은요.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거법은요, 패스트트랙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 국회 여러 성문법에 우선하는 것이 사실은 불문율 있습니다. 오랜 국회 운영상 관행 말씀하시는 거죠? 관행을 넘어선 거죠. 관행을 넘어서서 선거법은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 이 재헌국회 이후에 국회에서 지켜온 원칙이고 2016년에 문재인 당시 야당 대표도 이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한 입으로 어떻게 두 번 정말 다른 반대 얘기를 하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는 이런 적이고요. 공수처법 등과 관련해서도 이 내용상에 이게 문재인에 의한 문재인의 특수수사대라고 하는 이런 걸 떠나서 이 절차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 법안 배포도 안 하고 의결했어요. 그리고 불법적인 사보임, 명백한 국회법 위반의 불법적 사보임을 통해서 이걸 했습니다. 이런 것들 다, 그리고 내용 관련해서 좀 얘기하자면 검경 수사권 등과 관련해서도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여권 내 금태섭, 조홍천 의원 등등이 이거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이런 식으로 밀어붙일 거는,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은 29일 날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나서 그날 밤 안에 처리해라라는 청와대 오더에 따라서 정말로 일개 병사들 수준으로 국회의원이 전락해가지고 벌인 진짜 한마당의 폭력
행위였다. 예. 그리고 저희가 무슨 폭력을 제기한 것처럼 하는데 저희는 말 그대로 의원과 앞에서 접수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33년 만에 경호권이 발동이 됐으면 경호권이 발동이 됐으니까 퇴거해달라고 하는 제대로 된 통보나 그 고지도 없이 폭력배처럼 낮이라는 이제 망치와 이 바로 들고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 네.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하도록 폭력 행사를 한 것은 그쪽인데 오히려 저희들을 고소고발을 하고 있는 기가 막힌 적반하장의 이 상황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고 계실지 예.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 국민 여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얘기부터 잠깐 여쭤보면 지금 자유한국당을 해산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160만을 넘어섰어요. 오늘 네. 보니까. 네.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여론으로 보면은 일정 부분 좀 자유한국당에게 비판적인 여론이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 우리 국민들 생각이 다양하니까 4.29 좌파 정변에 동조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특히나 언론이 완전 왜곡 보도를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 출범 전부터 탄핵 과정에서부터 왜곡 보도를 일관하고 있는데 네. 잘못된 인식을 갖고 계신 국민들 계시다고 봅니다. 다만 이 여론이라고 하는 것도 조작된 8,840만 건의 여론 조작, 댓글 조작으로 집권한 이 정권입니다. 그래서 탄생한 정권이 지금 청원 조작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1초에 30건씩 한국당 해상 청원이 올라가고 네. 한 사람이 무한 아이디를 생성해서 할 수 있는 이거를 믿을 수 있겠는가? 더더군다나 지난 18일 날 북한의 조평통 산하 우리민족끼리라는 매체에서 한국당 해산시켜라라고 하니까 네. 바로 나흘 뒤인 22일 날 청와대에 이 해산 청원이 올라왔고 그리고 나서 정말 비정상적인 속도로 이렇게 청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 이거에 대해서 북한의 지시를 받은 자들이 이걸 기획하고 조종하고 있다라고 의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그런 요소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북한의 이번에 이게 국민청원 160만이 북한의 지시에 의해서 배후가 조정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이 비정상적 국민청원 운동이라고 하기도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예. 이 사태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북한의 조평통 우리민족끼리의 발표에 자극받고 고무돼서 하고 있다고 의심할 소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확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시간 타임라인 객관적인 팩트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로 보면 그랬을 수 있는 의심. 시간 순서도 그렇고요. 예. 이게 트래픽이 늘어나서 실제로 이게 이루어지는 청원이 1초에 30건씩도 이루어지고 한 사람이 여러 건을 반복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비정상적인 속도로 늘어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사실, 팩트에 근거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근데 이제 여론이 워낙 거세니까 이 속도가 이렇게 빠르다라고 보는 쪽도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 진행자께서 나가서 한번 주변의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잘했다고 그러지 않아도 민생 파탄이라 잘했다고 하는 사람 주변에 찾을 수가 없는데 왜 우리 언론에서 발표하는 각종 여론조사는 그동안에도요. 이거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국민이 10이면 8, 9입니다. 예. 어쨌든 그거는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잠깐 얘기가 샜는데. 그럼요. 그거야 끼리끼리 어울리니까 그렇겠죠. 예. 다시 좀 돌아와 볼게요. 지금 오늘부터 장외 투쟁하시고 삭발식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도 이 삭발식에 참여한다고 들었습니까? 맞습니까? 저도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는 사실 오늘은 원내대표와 함께 지방 일정으로 오늘 저희가 경부선을 따라서 대전역 광장, 동대구 또 부산 이렇게 어떤 국민 보고 행사를 가지고요. 내일은 또 호남선을 따라서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보고 드리는 이런 행사를 가질 계획이라서 저는 오늘은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1시부터 동료 의원들이 한다고 얘기를 듣긴 들었습니다. 네. 지금 이게 의장님은 참석은 안 하지만 예정대로 삭발식은 진행을 할 거다. 네,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예. 이 삭발식하고 광화문 천막은 못 치는 거죠? 지금 서울시에서 보러 해가지고요.
아니 이런 거죠. 그거는 의원총회 과정에서 의원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부분이 뭐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천막당사하고 오버랩되면서 마치 확정 사실처럼 보도가 됐던 건데 원래 확정된 안이 아니었고요. 그것도 여전히 검토합니다. 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서울시의 행태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동안에 몇 년 동안도 불법적인 천막 다 유지하게 하다가 이거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서 언론 보도 나가니까 득달같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서울시의 행태에 대해서 잘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로 참 너무나 편파적인 행정을 하는 이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분노하는 국민도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장외투쟁을 하고 아까 국민보고대회도 하고 삭발식도 하고 계속 하시는데 그러면은 지금 국회로 돌아와서 협상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거라고 지금 제시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YS가 96년, 97년 그 어간에 했던 거를 좀 돌아보라. 그래서 일단 철회를 하라. 철회를 해야 된다. 그럼요. 철회하고 다시 원점에서 협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철회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야 사당이 굉장히 어렵게 통과시킨 건데 이걸 또 철회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철회를 안 하면은 지금 대화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럼요. 아니 96년 당시에도 그러면 쉬워서 YS가 철회를 했겠습니까? 이거는 용기가 필요한 건데 저도 제가 아까 부질없는 기대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한테 기대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라는 걸 저희도 압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과 함께 좌파 독재에 맞서 싸우는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철회가 안 된다면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처럼 20대 국회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런 겁니다. 저희는 이번에 추경 관련해서도 재난재해에 대해서는 재난재해만 따로 원래 추경 목적도 그런 것이고 그 부분만 떼내서 제출한다면 괴로워하시는 국민들, 산불, 지진 등으로 괴로워하시는 국민들을 고려해서 그 부분만 심사해서 최우선적으로 통과하는 데 협조할 용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민생 의논하는데 대통령 얼마 전까지 경제 견실하다고 했고 그저께도 고용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그러면서 무슨 경제가 어렵다고 또 추경 얘기를 하면서 선거용 선심성 현금 살포하려고 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협조할 수도 없고 협조해서도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철회를 하지 않는다면요. 자유한국당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패스트트랙 가면은 의원 총사퇴도 검토하겠다. 그것도 지금 어떤 경우의 수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럼요. 모든 거를 열어놓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좌파 독재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이냐. 다만 그거 관련해서는 이제 의회에서도 싸우고 광장에서도 싸우고 법정에서도 싸우고 거리에서도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 어떻게 싸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고 국민들의 여론도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패스트트랙 과정에서요.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지금 고소고발 사태가 이어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의원들만 해도 여야 합해서 한 79명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던데요. 이게 이 수사가 원칙대로 진행이 되면은 이 총선에 못 나가시는 분들 많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글쎄, 저희는 적반하장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법적인 조치를 먼저 공격을 해서 바로와 망치를 들고 와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고발을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정치적인 일을 법적으로 비유하는 것 자체가 유치한 일입니다만 법원을 다 장악했다. 우리 법 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좌파 사조직이 장악했다라는 선언으로 받아들이고요. 다만 저희는 이거는 원천적으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불법 행위를 막을 의무가 국회의원한테 있다. 그리고 자연법상의 저항권 행사로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맞선 것 이거는 저희는 저희가 처벌받을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기소해서 처벌을 한다면 전원 다 기소하고 다 가두고 좌파들끼리 다 마음대로 국가 운영 한번 해봐라.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돌려드립니다. 청취자분들 질문 한두 개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할게요.
네. 2583님이 이걸 선거법 개정, 공수처법 개정에 원래부터 자유한국당이 계속 참여를 좀 안 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 책임에서 자유한국당이 자유로울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정개특위에서 계속해서 논의를 했던 것이고 저희는 저희 당 안을 냈습니다. 국민 여론을 존중해서 비례대표 다 없애고 국회의원을 지금 300명에서 30명 줄여서 270석으로 하겠다는 저희 당 안 냈습니다. 냈는데 왜 그런 식으로 언론을 비롯해서 매도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특수수사대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문제가 정말 많기 때문에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이나 지금 금태섭 조응천 의원도 여권 내에서도 이렇게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북한 조정을 받고 청원에 동의했다는 아까 발언은 청원을 동의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한 거 아니냐 이런 김성원 씨 청취자가 보내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을 다시 왜곡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볼 소지가 있다. 팩트에 근거해서 볼 때 그렇게 의심할 만한 소지도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또 명예훼손이라고 해가지고 또 좌파들이 저를 대대적으로 공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말 왜곡하고 덮어 씌우고 오략하고 이런 짓 좀 제발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